안녕하세요. 물망초 열린학교 법률교실 수강생 여러분. 저는 첫 강의를 맡은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의 서유진입니다. 여러분 중에 바로 탈북하신 상황이신 분들도 있을 테고, 탈북하신 후에 남한에 오셔서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강의는 그 모든 탈북민들께 도움이 될 만한 공통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였고요. 네, 앞으로 살펴보시는 내용에서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망초 열린학교 법률교실에서는 오늘부터 약 8주간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은 저희 회사 소개와 대한민국 법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한 후에 다음 주부터는 각 과목의 전문 변호사님께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수강하시게 될 내용에는 노동법, 부동산, 보이스피싱, 상속법, 지적재산권, 손해배상 등 다양한 강의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가장 강력한 법인 헌법에 관해서 말씀드린 후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이 법률교실 강의를 진행하는 저희 회사가 어떤 곳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무법인 세종에 관하여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법무법인 세종은 1000명 이상의 전문가와 직원이 재직하고 있는 대형 로펌으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법무법인 세종에서 전문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익사단법인 나눔과 이음을 2014년에 설립하였는데요.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무료 소송과 무료 법률 자문,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주로 수행하는 업무는 탈북민 지원 분야, 아동청소년 지원 분야, 공익단체 지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법체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원이라는 것은 법의 존재 형식을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은 성문법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성문법이라는 것은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추어 일련의 절차에 따라 규정된 법을 의미하는데, 가장 강력한 법인 헌법부터 해서 상위법이고, 그 다음에 법률, 법규명령, 법규명령에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으로 조례규칙, 그리고 고시와 지침 같은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례를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에 가장 기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규정되어 있고, 이 헌법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수급 방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또한 이제 근로 능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으로 가시게 되면 근로 능력이 있는 자가 만 18세에서 64세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그리고 만 18세에서 64세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아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 예로는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라든가, 임산부로서 이제 임신을 하고 있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라든가, 수능을 준비하고 있어서 자활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건 부과가 유예되거나 조건 제시 자체가 유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또 행정규칙인 지침, 2021년 자활사업 안내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내고 있는 지침에 이러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 체계에는 또 공법과 사법 관계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공법은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나 국가 기관 간의 관계를 이제 공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헌법, 형법, 행정법 등이 이에 속하는데, 예를 들어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가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걸 규율하는 법. 이 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법이기 때문에 공법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사법 관계는 이제 개인 상호 간의 권리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요. 민법, 상법과 같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인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지인분이 돈을 갚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률 관계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개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려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계신 모든 증거들을 제출하여서 그걸 이제 법정으로부터 확인받으면 그 확인받은 판결문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뭐 재산, 보증금이나 자동차, 그리고 뭐 월급, 통장, 그런 것들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였고요. 네, 첫 강의라 좀 가볍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이 진행될 테니 기대해 주시고요. 네, 이것으로 첫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